네, 양대 지수가 조금 애매하게 출발이 되고 있다. 네, 조금 더 명확한 포지션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 쪽으로 분위기를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네, 30분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 흐름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매수로 포지션을 거래소에서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거래소 지수가 0.67% 네,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이 강해집니다. 네, 0.75% 오름세가 나오게 되면서 양대 지수가 안정적으로 네, 플러스권의 움직임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한타증권의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 모시고 조금 더 시장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약간 애매하다가 그래도 분위기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초반 분위기 파악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장 초반에는 조금 매물이 나오는 듯 했습니다만은 시장 전체적으로 빠르게 좀 돌아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은 아시다시피 오늘 솔루스 첨단소재 호재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리오프닝 관련주들 화장품이라든지 저가 항공주 이 시간 통해서 어제도 픽으로 리오프닝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강세 흐름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섹터 쪽들도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코스닥에 있는 업종 내에 있는 우량한 종목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에서 오늘도 PSK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심으로 한 강세와 2차 전지 소재주들의 강세, 반도체 등 낙폭과대, 바이오 섹터까지 순환매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게임주들의 약세가 오늘 조금 두드러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바닥에 대한 내성, 악재에 대한 내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성이 강해지고 있는 시정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악재에 대한 무게감도 조금 덜어내고 있기 때문에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지난주와는 조금 다르게 이번 주 매매 저희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저희 키워드 3개 꼽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주세요. 네, 먼저 FMC 오늘 얘기 저희 많이 하고 있죠. 네, 연준에서 FMC 의사로그 공개가 됐는데 덜 매파적이었다. 그리고 50bp 올릴 신호가 안 나왔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안도였습니다. 부장님의 평가는 어떠세요? 일단 FMC 회의가 중요한 변곡점일 수는 있겠습니다. 거기서 1월달 F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도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이미 내용이 나오기 전부터 시장은 상당히 좀 과민하게 반응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감안한 시장의 반응이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OMC 의사로 공개하고 나서 오히려 좀 미국 시장은 회복세를 좀 보였고요. 일단 금리 인상 스탠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아주 안 좋게 예상했던 것보다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큐티 관련해서도 올해 연말쯤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예상했었던 그 내용 안에서 내용이 나왔다라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은 좀 더 긍정적인 좀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최근에 연준 의사로 공개도 공개지만 계속적으로 러시아 쪽과 우크라이나 쪽에 여러 가지 좀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 에너지 가격들의 상승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인플레 우려감으로 다가오고 또 연준의 스탠스를 강화시킬 거다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공개된 중국의 PPI를 보면은 중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미국의 수입하는 물가에서 영향을 주고, 그렇다면 미국의 인플레도 서서히 좀 잦아들 수 있을 것이다 우려감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다시 또 영향을 주면서 그러면 인플레에 대한 공격적인 연준의 행보가 조금 덜해지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로 내용이 좀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제 좀 기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준의 의사록은 좀 이제 잘 지나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계속 미국 쪽에서는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나토 이런 쪽들을 활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고도화된 뭐랄까요, 언론 전술이라고 할까요, 바이든의, 그래야지만 미국의 유럽 내 천연가스 수출량을 늘리고 또 러시아가 독점하던 유럽 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에서 좀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럼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흔들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시장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심리로 시장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연준의 의사록 공개 이후에 시장을 조금 안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좀 매물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bp 그래서 올릴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보세요, 부장님도 3월 달에?
네, 잘 안 들렸습니다. 네, 3월 달에 50bp 올릴 가능성 그래서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세요, 아, 네. 부장님도? 네. 50bp 올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본다는 건 아니고요. 50bp 올리더라도 시장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크게 개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크게 걱정했던 부분이었는데 무사히 좀 지나가는 이벤트로 확인해 봤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 얘기 저희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솔루스 첨단 소재에서 뭐 소위 말하는 대박 수주권이 발표가 됐습니다. 테슬라를 직접 뚫어냈기 때문에 국내 소재 업체가 네, 이 부분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조금 아쉽게는 음봉 플레이가 나타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상승폭을 조금 줄면서 13%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소재 업체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도 중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점검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어제 뉴스 다들 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테슬라 쪽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뭐 업체로서는 배터리 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납품하는 뭐 최초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뭐 사실 뭐 주가만 놓고 본다라면 지난번에 12만 원대까지 급등했을 때 이미 솔솔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테슬라 쪽으로 납품이 연결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그때 이미 12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실적 때문에 많이 빠졌었고 오늘 그 얘기가 나오면서 급반등했는데요. 역시 기술적인 저항 21선 부근에서 좀 받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섹터 내에서는 영향력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 또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강한 반등이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2차 전지 전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기술적인 반등에 계속적인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은 뭐 구리 섹터 관련한 종목들, 동박 섹터 관련한 종목들 좀 강한 모습이고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도 흐름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양극재들도 일정 부분요. 또 심리적인 일정 부분 바닥에 대한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좀 2차 전지 섹터주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루트 3단 소재 오늘 급등하면서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지만 일정 부분 조정한 이후에 시장이 좀 방향성을 좀 따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워낙 낙폭이 컸던 만큼 이 7만 원 부분까지 만들어져 있는 이 매물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향후에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토막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 12만 4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보면은 굉장히 싸다. 그런데 이런 대박도 호재가 나왔다라는 부분을 인식하면서 오늘 투 좀 따라가는 매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7만 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점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진희 부장이 강조해주고 있고 픽으로도 꼽아주고 있는 게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지금 데이터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왔어요. 10만 명 안 넘었습니다. 오늘 확진자 데이터가 9만 3,135명 집계가 되고 있고요. 다만 거의 뭐 매주 더블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달 안에 20만 명을 육박할 거다. 이런 불안한 뉴스들도 함께 좀 생성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내일 저희 거리두기 완화 관련해서 정부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리오프닝 관련주 시각 정리해 주세요. 네, 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되는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그 부분에 대한 뭐랄까요, 뭐 감기다, 뭐 독감이다 이런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오미크론이 위험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시장에서 그동안 공포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에서는 조금 벗어나고 각국들 해외 각국들이 지금 계속 이제 빗장을 풀면서 문을 열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어제 뭐 저가 항공주들도 급등했죠. 정부에서 인건비 보조해주는 문제 나타나면서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가 항공주들이 가장 크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제주항공 상당히 좀 강한 모습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화장품 종목들도 사실 길게 보면은 저는 예전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최악의 상태에서 화장품 섹터주들은 적어도 지난 2년보다는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메이크업 쪽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클리오의 급등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마스크 벗게 되면 화장할 수밖에 없겠고요. 기초보다는 메이크업 쪽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클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 뭐 저가 화장품 회사들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기 업체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카지노들도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면세점과 백화점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뭐랄까요, 시장에서 기대치 없다가 확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라면은 이제
저가 화장품주들하고 저가 항공주들 이런 부분들하고 카지노 이런 쪽들이 조금 더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식료 섹터주들은 뭐 이미 방어주로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고 탑으로 좀 꼽아드렸던 만큼 이쪽 섹터주들의 강세는 꾸준히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강세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 환경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환경 흐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되지는 않지만 항상 시장은 6개월 뒤를 보고 움직인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시장에서 좀 낙폭이 과대한 이런 해당 섹터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유지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응축돼 있던 부분을 많이 풀어내네요. 클레오가 오늘 11%까지도 급등이 나왔는데 예전만큼의 영광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꾸준한 좀 반등을 기대해보자라는 부분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장의 픽은 어떻게 내시겠어요? 네, 어제도 제가 낙폭과대와 리오프닝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지수는 올라와 있는데 지수보다 덜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좀 상대적으로 주도 섹터 내에서 덜 오른 종목들 찾기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음식료 섹터 내에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농심도 계속 좋게 보이고 있고요. 하이트진로도 계속 좀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섹터 내에서 그렇게 보시고 제주항공은 뭐 이미 저가에서 계속 좋게 말씀을 드렸었고 주가도 어제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상대적으로 덜 오른 뭐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한번 챙겨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뭐 이미 아모레가 먼저 돌기 시작했죠. 대형 집단에서는. 그리고 나서 뭐 클리오 같은 종목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오르는데요. 상대적으로 덜 올라 있는 뭐 토니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뭐 펌텍 코리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순환매까지도 계속 좀 챙겨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카지노 쪽에서 본다라면은 롯데관광개발이 조금 덜 올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부분들 좀 챙겨보시고요. IT 섹터 내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반도체 섹터 조정 좀 많이 받고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아주 초강세는 좀 안 나타나고 있어서 좀 산발적으로 올랐다가 좀 조정이 나올 때 주도주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화학주들은 뭐 지금 최악에서 벗어나는 수준의 좀 반등이라서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는 경기 민감주 섹터들도 전부 리오프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과 대한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못 올랐다라면은 관심을 갖고 계속 순환매 대응 좀 빠르게 하실 필요가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부장과 함께한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